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분이 자신의 이혼 경험, 그리고 거기서 뭘 배웠는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한 영상 녹취록이에요. 아, 이혼 경험담이군요. 네, 5년 결혼 생활, 연애까지 하면 7년 관계를 올해 초에 정리하셨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개인적인 성찰을 담은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 속에서 관계의 역학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삶의 변화를 겪으면서 개인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런 보편적인 통찰을 좀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흥미롭네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보통 생각하는 뭐 외도나 폭력 같은 극적인 파탄 이런 것보다는 관계가 서서히 변하다가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깨달은 경우라고 해요. 아, 점진적인 변화였군요. 네. 자, 그럼 이 이야기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가 매력적인 게 그 이혼이라는 결과 자체보다는요, 관계가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 또 그 안에서 개인이 겪는 내면의 변화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과정 중심. 네, 특히 20대 초반이라는 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시작한 관계가 서로 각자 성장하고 삶이 변화하면서 어떻게 좀 다른 국면을 맞게 되는지 생각해 볼 지점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누가 잘못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이 현재 상황부터 간단히 짚어볼게요. 5년 결혼 생활 마치고 올해 1월에 이혼하셨고요. 네, 1월이에요.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7년이네요. 꽤 긴 시간이네요. 네. 근데 이혼 직후에 바로 부모님께 알리기가 좀 그래서 잠시 쉐어하우스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아, 쉐어하우스에서요? 네. 그리고 같이 키우던 고양이 모나는 당분간 전 남편이 맡아주기로 했고요. 아, 이 대목부터 벌써 이혼 결정 뒤에 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이네요. 그렇죠. 당장 살 거 옮기는 것부터. 네, 주거 문제, 또 정들었던 반려동물이랑 잠시 떨어져야 하는 거.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이잖아요. 맞아요. 자료 보면 쉐어하우스 알아보는데 3일, 이사까지 일주일밖에 안 걸렸다고 하니까. 와, 정말 정신없었겠네요. 네, 그 과정이 얼마나 또 감정적으로도 힘들었을지 짐작이 가요. 네, 그 임시 거처인 쉐어하우스, 또 고양이 보러 왔다 갔다 했을 전남편 집, 이사 준비 때문에 들렀을 본가, 여러 곳을 오가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했던 그 복잡한 상황이 눈에 선합니다. 정말 혼란스러웠겠어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는 것만 해도 벅찼을 텐데요. 그럼 이분들이 이별을 결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뭘까요? 보통 이혼 사유하면 떠오르는 외도, 폭력, 아니면 심각한 돈 문제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한쪽이 명백히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이 함께 그리는 미래가 더는 같지 않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그림이 달라졌다? 네, 서로를 향한 존중이나 배려, 감사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그런 게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변화의 계기 중 하나로 팬데믹 기간을 언급했던 게 좀 인상 깊었어요. 재택근무로 같이 있는 시간은 막 늘어났는데 오히려 그게 관계에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거죠. 네, 상당히 솔직한 고백이죠. 팬데믹 때문에 부부가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확 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간이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익숙함. 네, 사소한 배려나 감사의 표현 같은 게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늘 옆에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오히려 관계의 어떤 긴장감, 그런 걸 좀 무너뜨렸을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어떻게 보면 외부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관계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팬데믹 끝나고 일상이 좀 회복된 다음에도 한번 이렇게 벌어진 감정의 거리, 이게 좁혀지지 않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 함께하는 게 서로에게 최선일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된 거고요. 맞아요. 그렇게 두 사람이 오랜 대화 끝에 서로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합의를 했군요. 네, 당시 하루카 씨가 30세, 전 남편은 그보다 연상이었으니까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현명하다 이런 판단도 작용했겠죠. 나이도 고려를 했군요. 네, 서로 막 비난하기보다는 좀 현실적인 미래를 고려한 합의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과정이 막 격렬한 다툼이나 감정적인 폭발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대화를 통해 진행됐다는 부분 같아요. 그렇죠. 물론 뭐 힘들지 않았다는 건 아니겠지만 파국으로 가기보다는 서로 입장을 좀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 나갔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건 어쩌면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대화를 시도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갈등 없이 맞이하는 관계의 끝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든 이별이 막 드라마틱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오히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서로 길이 달라졌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일 수도 있죠. 자, 그럼 이혼 후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앞서 임시거처나 고양이 문제는 잠시 얘기했고요. 또 다른 큰 과제가 있었다면서요. 서류 문제요. 네. 바로 그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번거로운 일이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뭘 다 바꿔야 하는 건가요? 목록만 들어도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 초절정 귀찮다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신경 쓸 것도 아주 많죠. 이게 단순히 이름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정체성이랑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이군요. 그렇죠. 이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 관계 정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 시스템이랑 연결된 수많은 행정적, 실질적 과제들을 동반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감정적인 회복과는 또 다른 차원의 에너지 소모가 필요한 거죠? 이혼 후에 겪게 되는 예상치 못한 현실적 어려움의 한 단면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귀찮다는 감정 너머에는 이전 삶과 완전히 분리되는 과정에 어떤 고단함 같은 게 담겨 있는 거죠. 네, 정말 그렇겠네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또 감정적인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후회가 없다고요? 네, 24살.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결국 이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선도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은 시간을 되돌려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한 자기 합리화일까요? 아니면 정말 성찰의 결과일까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제 생각에는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이 지난 7년, 연애 포함해서요. 힘든 일도 분명 있었지만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도 많았고 무엇보다 그 시간을 통해 인간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성장의 시간이었다. 네. 만약 결혼 안 하고 혼자였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제멋대로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성찰을 하죠. 와... 이건 관계 경험이 설령 그 끝이 이별이라 해도 개인의 성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패한 경험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특히 20대라는 시기에 결혼 생활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이 자신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분석하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경험들이죠? 예를 들어 프리랜서 교사로 전향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여러 활동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서 가치관이나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성장이 결과적으로 전 남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맞습니다. 20대라는 시기가 참 정체성, 가치관, 인생 목표 이런 것들이 막 활발하게 형성되고 때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부가 각자 다른 속도,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거나 변할 때 초기에 설정했던 관계랑은 다른 역학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잘 맞았던 퍼즐 조각이 더는 서로 안 맞게 되는 거죠. 화자 스스로도 만약 좀 더 나이 들어서 안정된 후에 결혼했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여요. 특정 시기의 선택이 꼭 정답이다, 오답이다, 단정할 수 없다는 그런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좀 성숙한 인식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결국 중요한 건 경험 그 자체, 그리고 그 속에서 뭘 배우고 성장했느냐 이 점이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핵심 교훈은 뭘까요? 녹취록에서 특히 두 가지를 힘줘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말 것이었어요. 네, 이 부분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죠? 관계 안에서 내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혹은 내가 집안일이나 육아를 더 많이 하니까 같은 생각으로 상대를 좀 내려다보거나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건강한 부부관계가 아니라고요. 우위의식. 네, 부부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다. 서로에게 없는 장점,
상대가 나보다 나은 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존경심을 입는 순간이 관계의 끝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죠. 상당히 강한 어조인데요. 네, 맞아요. 왜 존경심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봤을까요? 뭐 사랑이나 애정보다 더 근본적인 거라고 본 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사랑이나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하거나 좀 옅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존경심은 관계의 어떤 근본적인 토대, 기초와 같다고 보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소한 갈등도 쉽게 무시나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고 관계는 결국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런 통찰인 거죠. 어쩌면 장기적인 관계에서 사랑을 지속시키는 힘이 바로 이 존경심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청취자 여러분, 관계에서는 어떤가요? 파트너의 어떤 점을 존경하고 계신가요? 아,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네요.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고맙습니다. 감사와 사과. 네. 아무리 오래 함께했고 편한 사이가 됐더라도 심지어 진짜 가족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감사와 사과의 표현은 필수적이다. 이건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실제로는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 중 하나 아닐까요? 정말 그렇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는 말이 있잖아요. 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본적인 예의나 감사의 표현을 생략하기 쉬워요. 말 안 해도 알겠지 생각하거나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게 되죠. 맞아요. 하지만 이 화자의 경험은 이런 태도가 관계를 서서히 병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죠. 그렇죠. 존경심을 지키는 것도 감사와 사과를 표현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부부관계뿐 아니라 부모, 자식, 친구, 동료, 모든 중요한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쩌면 관계 유통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의식적인 노력을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그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이혼이라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부족했던 점, 또 관계에 대해 몰랐던 점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게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인상적인 부분은 전 남편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겠지만 서로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감정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그런 성숙한 태도를 보입니다. 아, 내가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으니 그는 새로운 삶에서 꼭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에서는 이별의 과정을 서로 존중하면서 잘 마무리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네, 멋지네요. 그리고 이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음 관계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파트너가 되고 싶다. 이런 건강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오늘 저희는 한 개인의 이혼 경험담이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변하고 때로는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뭘 배우고 성장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혼이 반드시 누군가의 잘못이나 극적인 사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좀 희미해지고 각자의 성장 경로가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결국 핵심은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의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의식적인 노력. 네, 상대를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 사람만이 가진 고유한 장점과 가치를 인정하면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감사의 표현과 진심 어린 사과를 잊지 않는 것. 이게 익숙함과 편안함이라는 함정 속에서도 관계의 기초를 단단하게 지키는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취자 당신에게 이 이야기는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지금 당신 곁에 가장 소중한 관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파트너나 배우자, 가족, 혹은 정말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얼마나 의식적으로 존중과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 관계를 가꿔 나가고 계신가요? 혹시 익숙함에 젖어서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관계가 시작될 때의 그 설렘과 열정이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자리 잡은 후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의식적인 에너지를 들여서 그 관계의 토대인 존중과 감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삶의 예기치 않은 변화나 시간의 흐름 앞에서 만약 우리가 이런 노력을 게을리야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들은 어떤 시험대에 오르게 될까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